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다. 물가. 원화 약세는 안 되는 거죠. 못 사는 나라들은 금리 그만 올리자. 독일 이런 데서는 아니야. 이거 뭐 결국은 인플레라는 것이 나중에 사람 잡아먹어. 그동안에 숱하게 들었거든요. 아, 그 얘기를. 이놈의 달러 언제 패권을 잃냐 내지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채 금리 이번에 이제 SVB 상황도 그렇고 예. 모든 거의 원인이 됐던 게 이제 국채 금리의 그 예. 자산의 폭락이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미국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또 사실 동결, 그다음에 인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 채권 쪽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 한번 먼저 보시죠. 네. 4-5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이거 지금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자, 이때가 80년대 초 폴 볼크 시절이에요. 네. 연방기금금리가 20% 막 넘어가고 할 때 그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84라고 찍혀 있네요. 여기 인포맥스 화면에는.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1년부터 2021년까지 몇 년입니까 이게? 40년이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금리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락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40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오는 저금리 상태였고 심지어 우리가 저때 코로나라는 참 상황이 마이너스 금리라는까지 네. 그렇죠. 경험하게 했고 요새는 조금 그 논란은 좀 논의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 현대 화폐 이런 뭐 통화 이런 MMT 어쩌고 저쩌고 찍어내서 다 풀어줘 다 줘 막 그게 돼? 저도 얼마 전에 친구한테 10조 짐바브웨 달러 한 장 갖다가 선물을 받았어요. 10조를 가진 남자. 10조 트릴리언 달러, 10조 트릴리언 짐 달러, US 달러 아닌 짐 달러. 네. 그걸 갖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채권 쪽은 국내 채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또 저 같은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공감이 가는 게 3.2%가 중요하답니다. 3.2%. 얘들이 지금 5% 잠시 넘었던 애들이 아니에요. 네. 지금 요 2년물 한번 보세요. 2년물은 지금 묘한 패턴이 나옵니다. 이거 잘 안 나오고 이런 건 어떨 때 나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점. 역사적인 시점에 뭔가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자주 나오는 이 메가폰 탑인데 아니면 어쨌거나 이 확산형인데 지금 이게 보세요.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진 가운데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뭐였습니까? 요 국면 지금 2년물 국채 수익률 일간 차트에 집중하시자면은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이때부터 해서 연준이 막 자이언트 스텝 막 밟고 이럴 때 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2년물은 통화정책을 갖다가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쿵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실리콘밸리 터지면서. 네. 그러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면 금리 더 못 올린다도 감이 됐었고 또 이때 소위 말하는 flight to safety 안전자산으로 가자 하는 차원에서 또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인지 아니면 지금 이러다가 5월 아니면 여름 지나고 하면서 이게 결국 한 번 더 가는지 위로 요걸 모르겠어요. 요걸 모르겠는데 지금 요것도 조금 이렇게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요 패턴이 묘하다 싶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이 40년에 걸친 금리 하락, 시장 금리의 하락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그러면 금리 상승은 금리의 반등은 끝나고 다시 내려갈 일만 남았나? 네. 아니면 지금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그런 거죠. 지금 보면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좀 밀리는 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맞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뚝쭉쭉 내려가는 쪽이냐? 결국 올라가는 쪽이냐?
자, 이 한 장 갖고도 예를 들어서 대표님하고 저하고 오늘 밤을 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막 튀어오르는 상황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게 막 튀어오른다. 네. 이게 경기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국채도 못 믿어. 달러 못 믿겠어. 미국하고 별로 막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는 엄청난 거대 담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 시장에서의 트레이드들은 하루하루 그냥 재료와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거와 더불어서 그러면은 달러는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이만큼 왔다가 그런데 이렇게 왔다가 2021년부터 어쨌거나 달러는 강으로 왔어요. 네. 더군다나 2022년 작년은 뭐였습니까? 2022년 3월 이 무렵부터 해가지고는 연준이 금리 인상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2020년 3월부터 연준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항상 시장이 빠르다는 건 뭐죠? 그거 미리 감 잡았던 거죠. 네. 그런 시기였고 쫙 오르다가 작년 9월 달, 10월 달 하다가 어쨌거나 2022년 날짜까지 10월 13일 날 9월 미국의 9월 CPI가 나왔던 그날 네. 그때도 굉장히 CPI가 높아서 폭락 출발, 갭다운 폭락 출발했다가 다 말아 올리면서 10월 13일부로 미국 장은 바닥 찍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무렵 그때부터 이제 바닥 찍고 돌 때부터 달러도 약으로 돈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달러가 약으로 돌았습니다. 제일 쉽기는 뭐 연준의 그걸 보고 인플레 지표를 보고 이거 실제로 리얼머니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달러가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한 5% 10%인데요. 결국 전체 거래량에 우리가 배우기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90% 이상은 투기적인 거래예요. 그렇죠. 미국이 금리 올릴 거야. 아니면 무슨 곧 달러가 다들 없어서 절절 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야. 등등으로 해서 에브리바디 유로 패대기 쳐. 달러 사. 네. 서울에서도 달러 사. 원화 팔아. 이런 움직임들이 쫙 가다가 그때 이후로 다 왔나벼?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뻗땡기는 거 보세요. 한 달 정도. 진짜 높이 올라갔네. 예. 뻗땡기다가 천하의 달러도 이런 각도 만들고 나면 이래 됩니다. 완전 급등주 패턴인데요. 예, 급등주 패턴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요거 보세요. 저 같은 차티스트들은 또 차트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이 매력에 이게 뭐라고 말이죠. 이치모쿠 산진이 일본 사람인데 미국 달러에다가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기법에 따라서 해보니 요 구름 안에서 노는 거 보세요. 구름의 끝에 벽에 구름 부딪히고 떨어지는. 구름 하단에서 반등 나왔다가 구름 상단에 가니까 또 못 가다가 이러다가 이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고 또 우리 엘리어트 할배가 말했던 이동안 올라왔던 거의 절반 여기서 약간 언더슈팅 했다가 다시 왔는데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그럼 이중 바닥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달러 못 가도 여기는 가야 되는 겁니다. 99면에요. 배가래로 가야 되는 거고. 얼추 느낌상 뭐죠? 이게 지금 이만큼 했고 요렇게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도 이거 전혀 그냥 차트쟁이의 그냥 그겁니다. 상상력입니다. 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95나 94나 뭐 이되면 지금은 이만큼 올랐다가 달러가 그냥 기술적인 조정이야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뭐 지금 어떻게 이미 코로나 때 그렇게 다들 절절맬 때 그 레벨도 뚫고 내려왔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 스타캐스틱 보세요. 스타캐스틱 옆으로 기는 동안에도 얼마나 시세가 빠집니까? 네. 이 스타캐스틱 추세 섰을 때 스타캐스틱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스타캐스틱 지표는 박스권에서 그때 조금 위에 왔다 싶으면 팔고 밑에 왔다 싶으면 사고 하면 짭짤한데 추세 섰을 때는 이거 보고 트레이딩 하다가는 그거 한데 즉 제 얘기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밀릴 가능성도 있고 본 김에 그냥 뭐 이제 금리하고 달러하고 이제 같이 엮여가겠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미국채 수익률로 표현되는 미국의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강. 약일 때는 달러도 약. 금리하고 달러 시세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요번에도 그러면 4월, 5월 이 무렵에도 그렇게 갈 것인지 그거는 또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각각으로 해서 지금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좀 달러 약세에 좀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달러 약세야. 네. 네. 이 100일도 좀 깼고 말씀하신 대로 순간 시장 중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러다 100까지 좀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환율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우리 환율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 며칠 전만 해도 이번 주 초만 해도 이 그림이었어요. 이번 주 초만 해도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원하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붙어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 이 달러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에서만 환율이 1320원 근방에서 계속 놀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냐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싶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추세대로 과거 이 정도 이렇게 달러 인덱스만큼 즉 글로벌 달러 시세의 달러의 강세 약세를 갖다가 그대로 추정했더라면은 얘가 지금 단순하게 이쯤 내려온다고 하면 땡겨 보니까 못 가도 한 1240원은 가 있어야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1220원 근방에서 1320원 근방에서 놀다가 목요일 날 그냥 도시락 폭탄 한 맞았죠. 점심시간에. 도시락 폭탄이 딴 게 아니고 자 우선 여기에는 이게 크죠. 일단 무역 적자가 큽니다. 네. 지금 금년 들어서 4월 10일까지 이미 250억 달러니까 적자가 이 추세라면 잘못하면 1000억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연간.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자 요게 이제 대표님 만난 지금 오늘 요 금요일이고 장 마감 조금 전입니다만 요게 어제 거예요. 우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요 200일선 보세요. 아래에 있네요. 200일선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이 선이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1400 그리고 이것도 잘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고점끼리 한번 연결해 보세요. 커서를 잘 따라와 보세요. 커서를 잘 이렇게 따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저점끼리 한번 연결해 보세요. 요게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오는 상승수혜기형입니다. 다이애건을 웨지라고 해서 상승수혜기형인데 요런 게 보면은 오랜 상승 추세 끝에 이렇게 요런 쐐기형이 나오면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보면은 또 1500, 1600 얘기가 나와요. 그게 시장이에요. 그렇죠.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일단은 복합적으로 위기의 시그널들은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잘 맞고 있는데 언젠간 터지겠지. 그래 정확하게 이거죠. 예. 저의 방송을 갖다가 이 무렵에 저의 방송을 또 보셨던 시청자분이라면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야 이진우 소장 당신도 그때 1500원 열어둔다 했다. 그랬어요 저도. 1500원 열어둡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찝찝은 했는데 그때 분위기로는 막 패턴도 패턴이지만 차트도 차트지만 과매수 국면 맞죠? 네. 과매수 국면 맞는데 그때는 뭐 하도 막 분위기가 그래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주식에도 한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차트의 모양을 보더라도 단기 급등의 어떤 폭을 보더라도 아닌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휩쓸려서. 뭐 그런 식도 있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는 이거죠. 한은이 국민연금하고 연말까지 신규로 외환사업 350억 불을 합의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투자하려면은 달러 들고 가야죠. 자, 유럽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달러 들고 달러 사서 달러 팔고 유로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원화 갖고 유로 못 사니까 그렇죠. 달러가 항상 매개가 돼야 달러가 되죠. 매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 자 그런데 예전에는 어지간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내가 1억 불어치 한 1000억 환율 1000원 계산해서 우리 돈 1000억 갖고 1억 불을 사서 주식을 사요 미국 그래요? 이걸로 그러면 연간 한 10%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1억 10% 냈으면 1억 1000만 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 1000만 불을 되는데
그거 갖다가 언젠가 그걸 갖다가 다 청산하고 한국에 갖고 와서 그 1억 1천만 불 갖고 환으로 우리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원화가 디립다 1년 전 대비 많이 낮아져 버려 있으면 즉 환율이 10% 이상 더 낮아져 있으면은 주식은 실컷 벌어놓고 환전을 했더니만 우리 원화로 떨어지는 거는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환차손이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1억 불 사서 들고 나가서 주식은 사. 근데 1년 후 선물환으로 난 또 팔아. 네. 이게 이제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 주식을 사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죠. 그렇죠. 그럼 미국 달러도 강해져야 되겠죠. 경기가 좋아야 주가도 오르는 거고 그러면서. 그쪽에 뭐 여러 가지 네. 환 강세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다 지금 상황은 또 스왑 포인트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이건 그냥 간략하게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익숙한 스왑 포인트는 플러스입니다. 우리 한국이 금리가 높아요. 네. 미국보다 예전에. 그렇죠. 신흥국들은 당연히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았어요. 그랬다고 했을 때 원먼스도 그렇고 식스먼스도 그렇고 원이어도 그렇고 이 스왑 포인트 그래서 지금 환율에다가 플러스 10원을 하면은 1년 후 환율 이게 1년짜리 선물 환율이에요. 네. 그 플러스 10원이 스왑 포인트예요. 우리가 금리가 높았을 때. 근데 지금 금리가 낮아요. 우리가 한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환 해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달러를 사서 드는 돈보다 당장 해지를 하는 순간에 받게 되는 원화가 적어져요. 그래서 환 해지를 안 하고 가는 것도 말이 됩니다. 이래저래 되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해외 투자 수요는 많고 그걸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고 가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끄집어냈던 당국의 그것이 무슨 미국 연준이 우리 한은한테 통화 수합 해주는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 너희들 달러 수요가 필요해서 시장에서 달러 사서 나가지 말고 우리한테 그 원화 맡겨라. 그러면 달러 줄게. 나중에 그냥 대갚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국민연금에 달러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로 들어오면서 환율을 끄져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작년에 했던 게 국민연금하고 100억 불 하자 이렇게 했고 얼추 그중에 한 70억 달러 갖다가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제 나왔던 뉴스가 350억 불 신규로 하겠다 이거예요. 금년에. 네. 국민연금이 한 350억 불 한도 내에서는 달러 필요하면은 우리 한은에서 가져가 이겁니다. 아마 외환보유고를 좀 헐어서 주겠죠. 그런 식이니까 이 자체가 왜 시장에서 쿵 했느냐 하면은 그만큼 적어도 350억 불 정도는 시장에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수급상. 네. 달러 사겠다는. 그 순간 어떻게 이 어수선한 와중에 이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그러면 달러는 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영내 여기 할 것 없이 달러 롱 포지션을 잔뜩 들고 있던 선수들이 저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 에이 그 우리 저 영화 신세계 그 최민식 씨가 했던 이름은 나가리인데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훅 밀리는 와중에 거기다가 또 점심에 딜러들이 의심하기로는 점심 먹고 있는 와중에 조금 시장 거래량이 좀 얇을 때 네. 또 이제 당국 개입 추정되는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른바 도시락 폭탄.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 밥 먹을 동안에 개입을 해도 아. 선수들이 조금 넉넉히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점심시간에. 때, 점심시간에 아, 그래서 장 도시락 폭탄. 얇을 때 아, 그러니까 약간 루즈해져가지고 긴장감 풀어주고 이럴 때 그때 확 내린다. 왕년에 이 도시락 폭탄 사건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환 시장에 자꾸 개입해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좀 헛되게 쓸까봐 그거 막 강력하게 써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는데 잘못 써서 괜히 헛되게 낭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추경호 부총리께서 오늘 이렇게 하신 얘기가 정부의 어떻거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다. 물가 안정이다라고 했으면은 환율 측면에서는 어떻게 원화 약세는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시선 쫓아가줘야죠. 최근처럼 달러는
약한데 우리 혼자 못 가고 있어가지고 엔원 환율도 막 올라가, 위안도 비싸죠, 유로도 비싸죠, 파운드도 비싸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적어도 이번 이 개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재정 환율의 최근 상승세는 좀 되돌리면서 정상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였죠. 어디 갔노? 달러. 예. 아까 달러 인덱스도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거꾸로 이 유로 달러도 한번 보셔야죠. 이 유로 달러 이거는 지금 이 차트 보실 줄 알겠죠, 우리 815 가족분들은. 지금 그래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지금 의미가 지금 있는지. 이거 뭐죠? 이게 유로가 자자자자 다시 또 갑니다. 아 이거 빨리 책을 써야 되는데 요새 소나기나 다 책 쓰던데 여태 책 한 권 못 쓰고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이 815 여기 하다못해 떡 이렇게 걸쳐놓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홍보를 잘해드리겠어요. 그러면 몇만 분이 보실 텐데 그 중에 참 게을러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께 아직까지 혼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아 그나마 우리 와이프가 815까지는 모니터링 안 해서 다행이다. 벌써요. 자 달러 원이죠. 달러 엔, 달러 위안, 달러 스위스 프랑, 뭐 달러, 싱가포르 달러, 뭐 달러 헤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앞에 게 기준 통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달러당 몇 원? 달러엔 133엔, 1달러당 133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로 달러라고 했죠. 네. 그러니 이 환율의 의미 1.1069라는 얘기는 1유로가 몇 달러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준 환율이 달라요. 그러면 전부 다 어지간하면은 달러가 앞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외만 아시면 돼요. 그 예외가 전통적으로 달러 이전에 형님이었던 파운드, 그 다음에 파운드하고 같이 묻어가는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같은 영연방 통화랍시고 그렇죠. 걔들은 전통적으로 걔들이 앞에 섰던 겁니다. 네. 그래서 호주 달러 원, 호주 달러 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네. 파운드도 마찬가지고 결국 99년에 유로 출범하면서 시장에서 서로 합의하기를 야 너는 그래도 쪽수가 많은 돈이잖아. 너 기준해. 그래서 유로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의 이거는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달러가 약해지는 거지만 여기서 유로 달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유로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고 유로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고 다시 유로가 약해지면서 달러 강세고 최근은 유로가 강인 거예요. 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상찮아요. 지금 위클리 차트로 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유로가 힘을 바짝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5에서 1.08 사이에서 제법 오래 머물다가 지금 얘가 1.10을 넘었었어요. 네. 여기서 또 이제 이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겁니다. 연준 너거는 이제 기껏해야 5월 달에 한 25p. 잘못하면 5월 가서 금리를 못 올릴지도 모르는데 22년 현재까지는 그래요. 라가르도 총재도 그렇고 몇몇 22 정책위원들 가운데 22 정책위원이라 하면은 지금 20개 구간입니까? 최근에 그 크로아티아까지 포함되면서 19개국에서 20개국이 됐는데 각 20개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정책위원이에요. 네. 그 중에는 독일 같은 데는 전통적으로 독일 중앙은행 총재, 분데스방크 총재 같은 사람들은 매파예요. 독일은 인플레라 하면 학을 떼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금리는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고 반면에 저 옛날 피그스 국가들이나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유로 너무 센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만약에 마르크화가 유로가 출범만 해서 마르크화를 쓰고 있다면 우리 이 가격에 벤츠 못합니다. 그렇죠. 한참 비싸겠죠. 네. 지금도 이태리 리라가 있고 그리스 드라크마가 아직도 살아있다면은 요즘 같은 경기에 아니면 2011년, 13년 그때 유로존 재정위기 터져가지고 걔들 너덜너덜해졌을 때 그리스 한 달 동안 막 5성급 호텔에 묵고 막 리무진 타고 다니고 막 캐비어 먹고 이러면서도 한 달 동안 아마 우리 돈 한 4,500만 원이면 떡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태리나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런 애들은 같이 유로를 쓰는데 유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죠. 연 너무 강하고
잘 나가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돈인 이 유로가 너무 약한 거예요. 옛날 프렌치 프랑이나 독일 마르크 때 비하면 걔들은 덕을 보고 있고 나머지 애들이 가랭이 찢어지는 거고 20개 나라가 그렇죠. 서로 체급이 다른데 그런 식인데 어쨌거나 이 시비는 그래서 이 안에도 못 사는 나라들은 금리 그만 올리자. 유로가 좀 약해야 우리가 산다. 그래야 수출이라도 해먹고 관광객이라도 좀 온다. 네. 독일 이런 데서는 아니야. 이거 뭐 결국은 인플레라는 것이 나중에 사람 잡아먹어. 이거 미연을 방지해야지 하는 거고 라가르드는 현재까지는 제가 봐서는 페이크인데 뺑길 가능성이 높지만도 굉장히 매파연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거 하긴 하지만도 그래서 오히려 2014년 드라기 시절과의 반대로서의 통화정책 괴리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달러가 확 강해졌던 게 연준은 이제 긴축으로 돌고 우리 20위는 아직도 돈 풀어야 돼 했던 그 드라기의 발언 때문에 유로가 확 꼬로박고 달러가 치솟았고 그때 달러 치솟으면서 유가도 박살이 나고 네. 단순히 달러 때문에 유가가 박살난 게 아니고 그때는 또 셰일 혁명이 왔던 때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했던 때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괴리 이 시비가 매파적 연준은 거의 다 왔어. 요게 지금 외환시장에서의 패러다임으로 유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 달러가 당분간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들의 우리 대형 우량주 중심의 매수. 달러 약세일 경우에는 항상 우리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진짜 화내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네. 의미 있는 달러 약세가 중기적으로나마 좀 전개되겠다고 보고 들어오는 거라면은 최근 나타나는 이 수급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꾸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인내하셨으면 좀 붙들고 계시라. 너무 쉽게 팔지 마라.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그런 대형 우량주들. 대형 우량주들. 알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 팔고 요즘 예.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덜 오른 주식, 못 오른 주식을 팔아서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그것이 걱정되신다. 좀,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 달러 약세, 여기에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기술적 요인도 요즘 그 달러 패권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혹은 좀 약화될 거라고 보면서 네. 뭐 중국이라든가 이 러시아라든가 금을 모으는 예. 그래서 이 금값이 계속 상승하는 그렇죠. 네, 요거 원래 금값을 막아놨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는 감당이 안 되나 봐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금선물 월간 차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봤던 지금 장중 고점으로 보면은 2089년입니다만 지금 이게 의미 있는 실세로 보면 지금 거의 역사적 고점이에요. 네. 그리고 한눈에 지금 약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막히느냐 이거 여느냐입니다. 막히느냐 여느냐인데 요거는 당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러와 금의 역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대입하자면은 달러가 유로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고 본다면 금도 좀 더 가겠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여기서 보면은 데일리 차트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시장에도 투기적인 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뭐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은 이제 매 순간 뭐 그런 걸 감안하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방향성 이게 완전히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잡기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고 대표님 말씀하신 그 달러 패권의 문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만 하더라도 92년도에 딜링룸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달러라는 놈하고 환율하고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동안에 숱하게 들었거든요. 아, 그 얘기를. 이놈의 달러 언제 패권을 잃냐 내지는 그거 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얘기하고 비슷해요. 언제 지구상의 석유가 고갈되느냐. 그때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어릴 때 막 이렇게 소년 잡지들 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저 장가 가기 전에 석유가 고갈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환갑 맞기 전에는 뭐 석유는 전혀 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썰이었습니다만 살아보니 석유는 계속 나와요. 네. 이 달러 패권 문제도 심심할 때마다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요즘 미국이란 나라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에 살고 계신 교포들이나 지인들하고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이래저래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래서 저래서 또 중요하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돌려지는 2024년 미국 대선이 되려는지 완전히 야 미국이 왜 저렇게 됐어? 이 소리 듣는 미국으로 나락으로 갈란지. 하긴 뭐 지금 역사상 가장 분열의 시대에 그런 것 살고 같아요. 있다라고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참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도 참 보기가 어려운. 보기가 어렵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저 기억에도 고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전체 득표수와 네. 선거인단 득표수 이 차이 가지고 했을 때 뭐 헌법 소원을 하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스무스하게 고 부통령이 인정하면서 끝났었잖아요. 그 합의. 신사적인. 네. 네. 우리가 미국이란 그 어떤 건국 초기에 미국을 생각한다든지 그 건국 세력들을 생각한다든지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들을 보고 있으면 기가 차죠.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지금이 가장 미국이 패권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이 분들이 말도 있긴 있는 하더라고요. 거죠. 네.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겠습니까? 브라질이, 사우디가, 인도가 뭐 저렇게 막 미국한테 대놓고 개기는 거. 그렇죠. 중국하고 오히려 손잡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 그 지점 저희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